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빌라에 이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강북구, 구로구 등에선 새해 들어 월세 거래량이 전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경우 대출에서 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 건설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보고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양 창릉 공공택지지구 본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다음 달 본청약 예정인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 사업비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고시 당시 사업비와 비교하면 19.78% 증가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국은행의 셈법이 조금은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 침체를 좀 고려해서 당초 시장에서는 이 한은이 이번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조금은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금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아직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와 함께 그 계획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춥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운 수요일인데요. 또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은 따뜻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최근에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의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제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세보다는 지금 이제 월세 비율이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는 다르게 생각하면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이제 월세 전환율 있죠? 예, 월세 전환율과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월세 전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 즉 우리가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차를 하고 계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최근에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조정받고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뭐 갭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일단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하시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이제 기회는 있다고요. 예, 기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권 같은 경우에 뭐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이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한 시세 차익과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뭐 특히나 MZ 세대들 상당히 좀 내 집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진 시기인데 희망 잃지 마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께도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아니면 뭐 부동산 소액 투자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까지 아울러서 제가 다 확실하게 좀 답변 드릴 테니까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부동산 시장의 뉴스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시세들 좀 살펴보면 사실은 그 안에서 희망보다는 좀 한숨이 더 먼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희망 잊지 않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또 요즘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깊다 보니 이 짧은 방송 시간 내에서 다 풀어내기 힘들어요. 좀 공부도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은 벌써 지금 이제 세미나가 이제 인원이 다 차서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이제 제가 또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라던가 이런 아니면 또 공급량이라던가 이런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가 되는 한 부동산, 실물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제하를 내가 지금 현재 그 A라는 제하가 100원이에요. 근데 이 A라는 제하가 만약에 뭐 한 90원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뭐 아무도 안 사겠죠. 아무도 안 사게 되면 뭐 생산도 유축이 되고 또 경기도 또 상당히 더 안 좋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원, 지금 현재 100원이라는 게 나중에는 105원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항상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또 실물자산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뭐 은도 괜찮습니다. 뭐 주식도 괜찮고요. 이렇게 항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투자는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좀 부동산 시장에도 좀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세미나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 전망, 그러니까 지금 설 이후에 부동산 시장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이제 도심권이라던가 강남권 생각하면 상당히 좀 투자 금액이 높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도심권과 우리가 강남권 쪽에 좀 소액으로 좀 선점할 수 있는 또 지역까지도 제가 좀 공개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 무료 세미나 또 그만큼 빠르게 좀 선착순으로 접수가 완료된다는 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또 많다는 겁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늦지 않도록 또 선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고민 이야기 풀어볼까요? 네, 저한테 이제 지금은 34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제 2년 전에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 3억 정도를 이제 증여받아서 네. 이제 아들 명의로 주택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음,
3억 정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제 관악 현대 아, 23평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적당한지 이제 음. 궁금해갖고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30대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3억 원을 네. 증여를 하고 이 3억 원으로 그러니까 갭 투자를 좀 보신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금액에 맞춰서 찾다 보니까 관악 현대 아파트 24평형을 보셨는데 네. 이걸 조금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우리 30대 아드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번 계획을 하나하나 짜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그 관악 현대 지금 이제 보고 계신다고요? 예, 네. 예. 자, 지금 관악 현대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네. 숭실대 앞에 있는 거죠? 예, 관악 현대. 예, 예,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숭실대 있고 여기 지금 여기에 있고, 예, 지금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고요. 지금 이제 네. 관악 현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악 현대가 아마 지어진 지는 지금 아마 지금 30년이 넘어갔을 거예요. 예. 30년 넘어갔고 지금 지금 한 3억 정도로 투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아마 25평형대 정도 지금 보고 네.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어떠세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3억 정도로 네. 투자할 만한 아파트들이 거의 없죠.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찾다 서울은 지금 아예 여기까지 없고, 오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네.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지금 네. 아들 그 이제 자녀분 명의로 하실 거잖아요. 네. 예, 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지금 투자 목적이 상당히 강하신 거죠? 네. 예. 자,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여기가요. 지금 이제 관악드림 현대 요 일대가 이제 7호선 라인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강남 네. 접근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네.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싼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어떻게 네. 보면 우리가 이제 급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하급제라던가 중급제라던가 상급제라던가 급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뭐 하급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싼 거죠. 네. 예, 투자 금액이 그게 싼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점점 최근에 보면 그 하급지하고요, 네. 예, 상급지하고 한번 작년에 시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상급지 뭐 이제 서초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뭐 용산이라던가 송파라던가 네. 이런 네. 지역들은 작년에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회복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요 상급지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네. 지금 뭐 서초나 용산 같은 경우는 V자 반등뿐만 아니라 그전 네. 신고가 더 위에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상급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지들은 고점 대비, 그러니까 21년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점점 우리 어머님 그 양극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양극화. 그러니까 지금 상급지 같은 경우는 V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급지 네, 같은 네. 경우는 뭐 거의 뭐 반등을 못했으니까 점점 지금 이제 급지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급지간에. 자, 그러면 여기가 반등을 못했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도 투자 수익을 그렇게 그 투자 수익은커녕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렇죠. 그죠? 네. 자, 예. 자, 그러니까 하급지하고 상급지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자, 또 거기에다가 제가 볼 예, 때는 지금 관악현대 같은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소폭 근데 반등을 할 겁니다. 하급지들도. 예, 올해 같은 소폭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전체적인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은 금리 인하에 지금 금리 인하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자,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들이에요. 네. 자, 여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여유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죠? 네. 여기에 저희가 거주하시려는 예. 분들도 그렇게 여유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싼 지역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지 같은 경우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금리가 하락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요. 네. 예, 늘어난다는 건 또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반기 네. 정도에는 아마 소폭 가격 상승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소폭 가격 상승은 가능하지만 내가 이게 좀 투자 목적이 큰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선생님 명의가 아닌 지금 자녀분 명의, 그러니까 젊으신 네. 자녀분 명의로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보다 아드님이 지금 투자를 할 기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시간을 버리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오를 수는 있는데 가격은 네. 오를 수는 있는데 많이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 자, 그리고 네. 향후에 얘 같은 네.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간 아파트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자,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근데 이 간악현대 자체가 용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좀 낮고요. 네.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면 재건축을 하면 내가 그만큼의 아파트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주변에 지금 평지 쪽에 있는 뭐 입주한 지 한 5년 차, 6년 차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네. 경우는 33평 기준 12억밖에 안 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그 아드님 입장에서는 사실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예,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 요즘은 이제 막 뭐 어디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막 단타들을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네. 부동산 투자는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내가 시간을 버리는 투자가 아닌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버는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만 볼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예전에 지금 투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서울의 주택 시장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죠? 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라던가 네. 지금 재건축 시장도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불과 용산의 서계 청파동 이런 지역들도 한 3년 네. 전에는요. 2억대 투자면 가능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지금 7, 8억 투자거든요. 예, 5억 올랐어요. 아, 예. 자, 그러면 내가 하급지에 아파트를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입지가 좋은 지역의 도심권에 빌라를 사서 나중에 개발이 네. 되면 상당히 시세 차익이 높겠죠. 그죠? 네, 네. 예, 그럼 내가 빌라를 투자를 할 거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이제 유로 상담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요즘은 네, 이제 자녀분들이랑 많이 오세요. 음,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네. 아파트 투자해서 아파트로 돈을 좀 많이 벌어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자녀분도 아파트에 투자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그러신 거거든요. 네. 자, 그렇죠. 그런데 네, 내가 네. 아파트를 투자를 시키고 싶은데 아파트 투자하려고 네. 보니까 너무 올랐어.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증여도 있고, 그러니까 증여 이제 아까 한 3억 정도 증여한다고 하셨잖아요. 3억이요. 예. 그럼 증여세 부담도 있으니까 또 많은 돈은 또 증여를 못 해줘요. 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하급지에 지금 이런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네. 제가 이제 가만히 제가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뭐 방송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투자에 대한 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나는 이렇게 예전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려고 하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변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시장이 변했으면 그렇게, 내가 예, 투자에 대한 네. 것도 변해야죠. 네. 그거를 자녀분한테 나는 아파트 사서 돈 벌었으니까 너도 이거 사서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네. 생각의 전환을 하면 지금 아까처럼 용산이라던가 뭐 도심권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불과 예전에 2억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다 7, 8억 투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럼 차라리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예, 빌라 투자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해봤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양재동 쪽에 예. 거기도 이제 이렇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알아는 나중에- 보셨어요, 양재동 쪽에? 예. 예, 근데 지금 그때 알아보신 거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좀 올랐죠, 많이? 너무 많이 올랐죠. 아, 근데 그걸 근데 알고 계시는데 왜 그쪽으로 투자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의 전환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자녀 세대 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양재동도 알아보셨을 때랑 지금이랑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빌라 쪽으로도 사실 좀 제가 이제 가끔씩 가다 제가 이제 뭐 소액 투자 이제 상담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뭐 도심권이라든가 네. 이런 지역들. 네, 네. 예, 이런 지역도 선점해서 투자하시면 분명히 그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거든요. 뭐 나올 때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방송 항상 시청하시고요. 네. 예, 좀 생각이 좀 바뀌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예, 한번 예. 다시 한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셨던 아파트 오르긴 오를 아파트지만 우리 30대 아드님을 위한 투자 계획으로는 조금 더 공격성 있게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더 얹어드렸거든요. 자녀분께도 잘 전달해 주시고 자녀분과 함께 또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더 좋은 계획 세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로 네.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사두면은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좀 강남 이렇게 가까운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다가 그 송파구 저기 삼전동 근처에 네. 삼전 초등학교 근처였는데 그 신축 빌라를 하나를 좀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5억 3천 정도였는데 네. 전세가 한 3억 된다 그래서 2억 3천 뭐 이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네. 이제 모아타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혹시 투자하면 어떨까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송파 삼전동에 이 삼전 초등학교 바로 앞에 신축 빌라를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2억 5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을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 삼전동은 예전에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한번 나왔던 지역이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다가 조금 요즘 좀 잠잠하죠, 그죠? 예. 아, 예, 예. 예, 근데 앞으로도 근데 항상 이제 개발이라는 게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아, 그래서 예. 요즘은 좀 잠잠한데 뭐 네. 언젠가는 좀 개발이 좀 그 이제 될 거라는 기대감은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데가 이 삼전동도 이렇게 보시면 이 9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중간에.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삼전동이 지금 이제 삼전역하고 석촌 고분역 사이에 있는 데인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삼전동 이제 그 9호선 위쪽을 상단이라고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아래쪽을 하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예. 삼전초등학교는 지금 하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예, 삼전동은요. 여기 상단보다는 하단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아, 왜냐하면 아. 탄천에 지금 딱 입지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상단보다는 하단이 좀 좋은 입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예, 그러니까 긴 호흡을 묻어두면 당연히 될 지역이긴 해요. 예. 예. 자, 그런데 예. 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여기 옆에 바로 옆에가 잠실동이거든요. 예, 예. 예,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맨쪽으로 보시면 여기 옆에 잠실동이에요. 네. 자, 우리가 송파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서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뭐 잠실동도 있고 여기 지금 삼전동도 있고 네. 또 배후에 이제 뭐 문정동, 가락동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근데 송파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예요? 한강 가까운 데 아닐까요? 예, 송파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즉 네, 네. 여기는 투자자가 많으니까 사지 마세요. 아, 네. 예, 서울시에서 여기는 좋은 지역이니까 돈 없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실거주 목적으로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로 묶인 데가 잠실동이에요. 아, 네, 네, 네. 그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 내에서도 잠실동이 사실은 입지가 가장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전동도 좋은 입지인데 입지를 보시면 여기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시아 선수촌 바로 옆, 그 다음에 엘리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여기 또 삼성역이 또 바로 옆이잖아요. 그죠? 아,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이렇게 개발이 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냥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그죠? 아, 예. 그러면 삼정동보다 잠실동이 더 입지가 훨씬 좋죠. 그죠? 아, 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개발된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삼전동을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삼전동이 개발되면 잠실동 개발 안 돼요? 입지가 더 좋은데? 아, 예, 개발 되겠죠. 그죠? 예, 예. 그렇잖아요. 아니, 삼전동이 되는데 잠실동이 더 안 돼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될 것 입지가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같은데. 네, 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여건이요. 잠실동이 훨씬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우리가 이 법정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여기 삼전동 일대 같은 경우 삼전동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으로서 20년 노후도 겨우 50% 이상 맞춰서 가는 지역이에요. 아, 예. 그런데 여기 잠실동은요. 노후도가 70%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개발 여건은 어디가 더 좋아요? 잠실동이 좋네요. 네, 잠실동이 훨씬 좋죠. 그죠? 네, 네.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부동산은 지역적인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가 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강남도 압구정이 좋은 거지 역삼동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자, 송파도요. 잠실동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네. 잠실동이 제일 좋은 거죠. 또 잠실동도 보면 그러니까는 만약 잠실동이 또 가장 좋은 입지에 또 삼전동보다 입지도 훨씬 좋고 그다음에 개발 여건도 지금 훨씬 좋잖아요. 노후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노후도가 낮은 삼전동이 가는데 잠실동이 왜 안 가요? 어때요? 그러네요. 예. 자, 거기다가 이 잠실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잠실동 같은 경우도 이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상단과 하단으로 나뉘거든요. 네, 네. 네, 당연히 아시아 선수촌 붙어 있고 지금 탄천 붙어 있는 하단이 훨씬 좋아요, 입지가. 그다음에 여기 잠실동 상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새마을시장도 있고 여기 상권이 넓게 포진돼 있거든요. 네, 네. 자, 우리가 개발하려면 상권이 좋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가조합원들이 많으면 사실 개발하기가 맞아요. 좀 네, 네. 어려워요. 예, 예. 예,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그러니까 상단보다는 하단이 가장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개발 여건도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노후도라든가 네. 입지라든가 그죠? 훨씬 좋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전동도 좋은 지역이지만 예. 얘랑 비슷한 금액에 여기 더 좋은 입지에 잠실동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은 그 이제 투자 아닐까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렇겠네요. 개발 여건이라든가 네, 네, 노후도라든가 입지라든가 지금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잠실동이.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잠실동. 네, 네.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삼전동 말고요. 잠실동 쪽에서 잠실동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실동도 이렇게 넓게 있는데 하단 쪽에서도 예, 하단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하단 쪽에서도 이 아시아 선수촌 붙어 있는 라인들 이쪽이 또 삼전역 방향보다는 더 입지가 좋아요. 왜? 아시아 선수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 예.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예요? 예, 강조해 드리는 게 부동산은 뱀의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예. 용의 꼬리가 좋은 겁니다. 아. 자, 송파의 대장주 재건축 아파트가 뭐예요? 아시아 선주촌 잠실주공 5단지예요. 네, 그죠? 네. 예, 얘가 지금 대장주 아파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대장주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선주촌에 지금 투자하려면 20억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2억대로 들어갈 수 있다. 아, 자, 그러면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투자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삼전동도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시면 좋은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런데 같은 금액이면 삼전동이 되는데 잠실동이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더 아. 노후도가 높은 지역인데. 네, 네, 네. 예, 그래서 한번 잠실동 쪽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예, 한번 아. 살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보셨던 투자 지역이 송파구에서 조금 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잠실동 쪽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 물건 찾아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늘 무료로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번다. 이 이야기는 다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잘 선정해야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될 텐데 과연 그렇다면 어디가 돈 벌 재개발 지역인지 이걸 따져보는 게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걸 배워보는 시간 좀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상식, 그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돈이 된다. 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상계동에 이제 상계주공 이제 재건축들이 있어요. 예, 상계동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나서 거기에 지금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재건축인데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처럼 재개발, 재건축 되면 무조건 돈 버는 시장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지역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모아타운, 이 모아타운의 탄생 배경이 뭐냐면, 예, 그냥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에요. 지금 뭐냐, 서울에 재개발할 만한 큰 땅들이 없으니까 짜투리 땅마저도 개발하려고 모아타운이 나온 겁니다. 예,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예, 그만큼 서울에 재개발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노후도도 재개발 지역 노후도 요건도 완화됐죠. 뭐 신속통합계 이런 것들. 왜? 예전에 30년 67%가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이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60% 완화됐잖아요. 자, 이 의미가 뭐예요? 서울에 노후된 지역마저도 이제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근데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안전진단 통과라는 큰 장벽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예, 지금은 안전진단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안전진단 없이 그냥 재건축 진행해도 돼요.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것도 완화를 해줬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왜 완화를 해주는 거냐면요. 서울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할 때가 많이 없고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줘야 되는 거죠. 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대안은 서울 땅이 없잖아요. 예, 정비사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정비사업 쪽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에 투자 수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도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노후도가 높은 도심권이라던가 이런 강남권이라던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작년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빌라 시장도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제 워낙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죠? 예. 요즘 이제 조기 대선 리스크도 있고요. 예. 그럼 만약에 정권 바뀌면 재개발, 재건축 예전처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또 여쭤보시거든요. 예.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규제를 했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님이셨던 이제 박원순 시장님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규제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 재개발 지역도 이제 뉴타운 추구 전략, 예, 뉴타운 추구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서울에 지정된 재개발이나 뉴타운 구역 중에 거의 한 52% 정도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재개발, 재건축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한 적 없어요. 못하게 한 적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어떤 거냐? 우리가 과거에는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졌던 시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파트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2년, 14년도만 하더라도요. 2015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급지 아파트 가격 33평 평균 신축 아파트가 6억 못 갔습니다. 즉,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가 도심에 있는 왕십리 뉴타운이 지금 10년차 아파트인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33평 기준 한 18억대 가거든요. 자, 그런데 2012, 13, 14년도 때 분양을 했을 때요. 33평을 6억 초반대 했어요. 근데 다 미분양 났습니다. 다 미분양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20% 할인 분양하면서 5억 초반대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억 초반대 분양했던 게 지금 18억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일반 분양가보다 할인 분양을 했죠. 그러면 뭐예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 자체가 낮아지면서. 자,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조합원이 되는 게 안 좋아요. 차라리 일반 분양 받는 거 할인 분양해서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을 하면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왜? 아파트의 가격이 낮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정비사업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그 내부적으로는 찬성파와 반대파 갈등만 심화되고요. 거기다가 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합을 설립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근데 운영비에 대한 또 이제 진행을 안 하면 이게 매몰 비용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또 매물 비용에 대한 문제점도 또 발생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 재개발 재건축 하지 말자. 해봤자 돈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추구 전략을 폈던 겁니다. 지금 뭐냐, 못하게 막았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 3배, 4배 올랐죠. 지금은 사업성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아까 서너 배가 올라버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즉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건 어때요?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또 규제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절차도 간소화되고, 그다음에 지자체라든가 정부도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쭉 간다라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즉 조합원들이 돈이 되니까. 과거에는 왜 못 갔어요? 조합원들이 손해니까. 지금은 조합원들이 이익이니까.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철저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손해, 지금은 이익. 그러니까 시장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인지를 하시면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한다? 이렇게 안 여쭤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액으로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되냐?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 네, 첫 번째가요. 입지 좋은 데 들어가셔야 돼요. 입지, 즉 사업성입니다. 자, 입지, 즉 아파트 가격이에요. 우리가 이제 입지에 따라 아파트 가격 틀리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상급지, 하급지 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성도 안 나오는 거예요. 즉 조합원의 이익이 크지 않거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사실은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도요. 입지 좋은 지역만 봐야 되는 거죠. 입지 좋은 지역. 즉, 뭐 대장주 인근 지역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용의 꼬리. 예. 어차피 우리 용머리는 못 되니까 소액으로 들어갈 때 용머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압구정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압구정도 인근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가 압구정동에 어차피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압구정동 건너편에 자양 사동 같은데. 그죠? 예, 지금은 10억 투자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몇천 투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장주 인근 지역에 선점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만 보셔야 돼요. 예, 입지 안 좋은 지역은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예,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괜히 그냥 속만 썩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입지가 좋은 지역, 즉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자, 정비사업 방식이요. 크게 보면 큰 틀이 좀 변했거든요. 자, 예전에는 지자체가 주도해서 정비사업지를 지정을 해줬어요. 자, 이번에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자,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그렇게 지자체가 너해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 할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 한꺼번에 가게 되면 그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먼저 갈 지역을 지금 정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지자체가 정해줬어요. 지자체가. 자, 그런데 지금 웬만한 데 다 했죠. 서울에 땅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따로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무아타운 신송 역세권 다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주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큰 틀이 바뀐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요, 투자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입지에, 어떤 지역이 동일한 입지에 있으면 만약에 먼저 얘기가 나와서 좀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 있겠죠. 우리가 얘기가 나오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지역보다 아니면 얘기가 나온 지역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한 입지, 바로 옆 지역에 때가 아직 안 묻은 지역에 소액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주민 제한 방식이니까 A하고 B 중에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건 거의 없어요. A가 먼저 가면 우리는 A에 투자하지 말고 B에다가 투자하자라는 거죠. 근데 대려 이런 게 있죠. 동일 입지가 아니라 A가 먼저 갔는데 B가 더 입지가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가 용산 같은 경우에도 서계 청파 라인과 그러니까 서계동 청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청파동보다는 서계동, 서울역 쪽에 붙어있는 서계동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청파동이 먼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계동이 먼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청파동이 됐을 때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하면 돼요? 서계동 쪽에 투자를 했었으면 지금 더 시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주민 제한 방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입지나 사업성이 더 좋은 지역이 늦게 가는 지역들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지역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예전에 지자체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변했구나. 이거를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민 동의.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은 돈 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죠? 소유자들이 돈 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남으면 동의도 안 나와요. 그죠? 자, 우리가 정비 사업은 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강남권이나 도심권들이 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런 강남권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요. 왜? 꼬마 빌딩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땅값도 계속 오르고 월세도 빵빵하게 받아요. 근데 내가 굳이 아파트 한두 채 받으려고 개발에 찬성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이나 도심권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차라리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차라리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동주택 비율이 높으면 조합원 수가 많은 거 아니야? 조합원 수가 맞지만 맞아요. 조합원 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강남권이나 도심권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는 나중에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이걸로 사업성을 내가 벌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권이나 도심권 같은 경우는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차라리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거나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조건 피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재개발 대장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재개발 가장 대장주인 대한민국 가장 대장주인 한남 1구역도 상권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무조건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게 주민 동의. 예,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번째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확신.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가능지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없으니까 지금 뭐 모아타운도 나오고 막 그 재개발 사업도 막 다양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정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도 지금 많이 완화시켜줬죠. 아까 노후도 요건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무아타운도 나오고, 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고요. 예, 그러면 정비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가능 지역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노후도가 심하고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무조건 돼요. 무조건 되기 때문에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선점해 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 투자 비법,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딱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까 보셨듯이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주민 제한 방식 무조건 이해하셔야 된다. 세 번째, 그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용이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네 번째,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요, 아마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액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일러드렸고요. 그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 확신을 갖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확신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그 고민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2020년 말에 네. 투자용으로 서빙고동에 친구랑 같이 금호 베스트빌을 매입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입한 게 35평 13억 3천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주고 있는데 명절 전에 부동산에 네. 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매도할 음. 생각 없으시냐고. 아. 지금 시세가 18억이라고. 네. 그래서 많이 올라서 너무 좋긴 한데 네. 그때 같이 갔던 지인이 네. 이거를 어떻게 전망이 어떤지 네, 네. 예, 이거 전망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그러니까 보려고요. 지인분이랑 우리 시청자분이 예. 하나씩 매수를 하신 거예요. 같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아니요, 저만 매입했어요. 아, 우리 시청자분만 매수를 예, 하셨고 예,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좋은 신호라고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같이 시장 안 좋은데 부동산에서 매도하라고 전화 온다라는 거는 네. 지금 자랑하려고 전화 주신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도 지금까지 되는지. 자랑하시려고 저한테 전화 주신 거라니까.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예. 안 좋잖아요. 네, 네. 안 좋은데 부동산에서 매도할 생각이 없냐? 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좋은 지역에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아, 네. 제가 근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망을 해드릴게요. 예. 네. 여기 서빙고동 금호 베스트 여기 아주 소규모 단지예요. 그죠? 네, 네. 소규모 단지인데요. 얘 입지가 기가 막힙니다. 바로 옆에 용산 민족공원이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가 한남 뉴타운에서도 가장 대장주 5구역 바로 옆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있고요. 그죠? 네, 네. 자, 여기 신동아 아파트나 지금 한남 5구역 나중에 33평 기준 50억 이상 갈 때입니다. 아, 네. 예. 자, 제가 항상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좋은 거예요. 소규모 아파트 단지지만 용의 네. 머리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용의 머리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얘가 좋은 거예요. 이런 입지가 좋은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용산이요. 용산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용산이 네. 원래는 한남대교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태원동 일대 단독주택지. 그러니까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최고의 부촌이 모여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3평 기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의 축이요. 지금 한남대교 축인데 앞으로는 부의 축이 또 하나가 생겨요. 새로운 축이 용산에 생기는 겁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 지금 갖고 계신 데예요. 여기 반포대교 라인으로. 예. 자, 여기 이 반포대교 라인 여기가 이제 녹사평대로거든요. 예. 네. 녹사평대로는 자 민족공원 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 혹시 그 위에 그 유엔 사업부지 그 파크사이드 서울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네. 예.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보셨죠? 네. 여기가 앞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의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예요? 한남 더일이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는 파크사이드 서울입니다. 왜?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이쪽 라인으로 해서 자 여기에 파크사이드 서울, 그 다음에 또 수성부부지 개발, 한남 5구역, 신동아 아파트 어때요? 우리 여기에 최고가 아파트들이 다 이 반포대교 방향, 이 반포대교 축으로 해서 지금 최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 있어.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어떤 지역을 좋아하냐면 이렇게 공원에 인접해 있는 주거 쾌적성이 높은 지역을 좋아해요. 자,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동 같은 데 있죠. 네네. 성수동에 보시면 그 서울수 주변으로 해서 갤러리아 폴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예, 공통점이 뭡니까? 공원을 끼고 있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이엔드급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성수동에 있는 서울수면 20만 평, 예, 용산민족공원 100만 평이에요. 네. 그럼 이 공원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당연히 앞으로 여기 최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용산은요, 그저 전통적으로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엔빌리지, 한남더일, 나인원 한남, 이태원동까지 전통적인 부촌이 여기 형성이 돼 있고요. 새로운 부촌이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동빙고 서빙고동 일대로 새로운 축이 지금 또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거 매도하셔야 돼요. 그냥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나라 또 최고의 부촌이 되는 건데 아유, 매도하면 안 되겠네요. 매도하면 안 되죠. 네. 예, 거기다가 여기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제가 무임승차를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변에 개발 호재 많은 지역에 네. 투자를 해라. 그렇죠? 그럼 가만히 네. 있어도 주변 한남뉴타운 개발되고 가만히 있어도 네. 유엔사부지 파크사이드 서울 개발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민족공원 개발되고 가만히 좀 있으면 내년부터 여기 신분당선이 일로 들어와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데 네. 내년에 착공 들어가거든요. 신분당선이. 네. 그럼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아, 네. 근데 이거 왜 팔아요? 네. 예, 저한테 파세요. 아니 또 제가 또 추가로 저기 그때 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갖고요. 아, 예, 예. 예, 한 다음에 한번 다시 번만- 한번 전화 주세요. 잠깐만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꼭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